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국내 반도체 수출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소비 국가 바로 중국인데요. 오늘은 중국 내 국내 반도체 공장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낸드 플래시 공장이 시안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생산하는 40%가량을 약 이 지역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후공정인 패키징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저우 지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쪽도 살펴보실까요? 이 빨간색 글씨가 바로 SK하이닉스 공장을 표시한 지도인데요. 일단 우시 지역에서 D램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가장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게 바로 이 D램 쪽이죠. 40%에서 50%가량을 이 우시 지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에서 인수를 받은 이 낸드 플래시 공장 같은 경우에는 다롄 지역에서 20%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후공정인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이 충칭 지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 대중국 규제가 담긴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하면서 이미 진행 중인 중국 내에서의 반도체 사업과 이 대중국 규제가 담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사이에서 국내 기업들은 줄다리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실까요?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 발의, 머리 아픈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이 줄다리기에서 어떤 방향을 택해야 할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자, 이게 중국하고 미국하고 또 두 큰 고래 사이에서 기술력이 있는 똑똑한 우리나라만 또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김영일 전문가께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발의되는데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잘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독이 든 성배다.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저런 성격이다 되어 있고요.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는 얘기죠. 글로벌 반도체 전쟁,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 참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워낙에 포션이 크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볼까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워낙에 이제 반도체는 무조건 올해 다크호스가 될 거다. 맞아요. 사야가 된다, 모아가야 된다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자꾸 이제 좋은 이야기가 최근에 좀 사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이제 좋기만 했고 이제 안 좋은 이야기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 다 회복이 되지 않았고 여전히 안 좋기는 하지만 최근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좀 실시가 됐는데 반도체 지원법이면은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한다라는 거잖아요.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느낌은 이제 좋은데 사실상 이 찻잔 안을 들여봤더니 독이 어느 정도 섞여 있더라.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해석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올해 반도체 분위기를 보면 좀 회복하는 분위기였거든요. 4분기에 워낙에 재고가 좀 많이 쌓여있다 그러면서 실적이 안 좋아진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올해부터 이제 AI 반도체 이야기도 나오고 DDR5 램도 이제 출시가 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려나 싶었더니 반도체 지원법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반도체 지원법이 사실 이제 미국에서 좀 지원을 받는 법안인데 워낙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이미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잠깐 이제 이미지를 보게 되면 반도체 보조금 지원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 지원액은 527억 달러입니다. 그러면서 약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는 총 설비 투자액의 한 5%는 15%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들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10년간 중국 이 안보 우려국의 반도체 투자 금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라인 되지 말라는 거네요. 그렇죠. 중국 등 안보 우려가 있는 국가에는 반도체 투자하지 말아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등 안보 우려국과 투자 혹은 이제 공동 연구 금지, 기술도 발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미국 정부와 초과 수익 공유. 요거는 뭐냐면 이제 보조금을 주잖아요. 보조금을 주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약 10억 정도가 투자 수익이 발생을 하려고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11억에서 12억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초과 수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보조금에서 어느 정도는 환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미국 땅에서 수익을 봤으니까 그렇죠. 내놔라 이거군요. 수익을 많이 봤으면 여기서 너네 보조금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는 내놔라. 라는 겁니다. 중국하고 등지고 추가 수익 남은 돈 내고 이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또 이제 하나 더 보게 되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미리 공개를 하게 됐을 때 미리 선지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시설을 공개해요? 시설에라는 거는 이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설을 세울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한 어떤 뭐 내용들을 미리 이제 이 정부에다가 공개를 하게 되면 보조금을 선지급하겠다. 이 말 뜻은 무엇이냐? 기술력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또 빼앗아 올 건 빼앗아 오겠다. 약간 이제 이러한 건 거죠. 노하우를 보이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미국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완전히 자국주의의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이 그 됩니다. 말만 지원법이네요. 그러면서 이게 보조금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적은 수준은 아니라서. 네. 그리고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생각을 해보면 워낙에 작년 실적이 안 좋은 상태고 지금 이제 돈이 좀 많이 쌓여 있기는 하지만 네. 투자 이제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투자를 잘해야지 지금 이 반도체 한파를 잘 지나가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반도체 하락을 또 이게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건데 네. 지금 이 미국 반도체 보조금을 안 받자니 네. 투자를 하기가 조금 이제 제한되고 받자니 중국에도 투자가 제한이 되면서 그렇죠. 사실상 또 초과 수익 발생하면 환수해야 되지. 맞아요. 그다음에 이 기술력도 지금 빠져나갈 우려감이 있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 걱정이 되는 거고 골머리를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복잡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를 하나 더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또 잘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주요 조건과 논란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과도하게 높은 이익률을 올리게 되면 네. 75%가 환수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은 투자한 거 대비 예를 들어서 10%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률이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네. 13%의 영업이익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환수를 그렇죠. 하겠다라는 네. 거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기업 입장에서는 요 정도까지는 수익이 최대화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 수익만큼의 이 경제성이 나오지가 않다. 투자한 만큼의 경제성이 하락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이제 우려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제일 큰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미 국방부의 실험 생산 시설 접근권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제공을 한 기업에 대해서 우대. 결론적으로는 이 기술, 이 기밀이 유출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렸듯이 가드레일, 중국 등 우려 국가의 10년간 반도체 제조 시설 확장 금지. 요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네.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왜 확장을 해야 되는 시기냐? 삼성은 지금 파운드리를 TSMC를 따라잡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종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수준에 네. 깔려가는 거죠. 이 TSMC를 따라잡으려면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또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이 지금 M&A 할 수 있는 자금들을 또 많이 모아놨으니까 네네. 그래서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지금 이 M&A 하는데 최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상당히 상승이 잘 나온 겁니다. 네. 그만큼 지금 이제 반도체 시설들을 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확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MPU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AI 반도체. 네. 그러면서 AI 반도체도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시설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시설 확장을 함에 있어서 아까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중국의 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다들 이미 알고 메모리 계시겠지만. 쪽이나 이런 데는 앞서 뭐 신원선 앵커도 얘기를 해줬지만 거기다 공장이 다 있는데 그렇죠. 뜯어서 미국에다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네. 그게 이제 공장이 좀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지금 비중이 이제 상당히 높은 상태고, 아우, 40%나 돼요. 네,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디램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의 비중이 중국의 이제 생산 거점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그러면서 중국이 여기서 이제 더 확장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생산 거점을 포기하라. 라는 말과 어느 정도는 이 능통한 말이 되는 거거든요. 갑질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네. 지금 이 하나의 이제 덧표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삼성과 이제 하이닉스가 미국에 이제 투자 계획을 짠 표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게 되면 투자 계획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현황 및 계획표인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착공, 2024년에 이제 하반기 가동할 만한 목표 네. 테일럿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좀 이제 이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다 퍼져 있군요. 예, 그러면서 미국에 이제 확대하고 그러면서 이 시설들을 좀 확충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중국도 같이 투자를 좀 어느 정도 확대를 시켜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생산 거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고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미국보다 반도체에 중국에 조금 더 이제 수출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훨씬 높아요. 네.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중국에서 수출률이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점. 네. 그런데 이제서야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특수 효과를 어느 정도 이제 누려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때 이런 타이밍이 들어오는 거죠. 이러한 타이밍에 지금 이제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내보내 버리니까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반도체 이제 수출률 좀 회복이 되려고 하는데 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생산 거점을 포기하고 또 미국에 완전히 이 모든 시설들을 또 이 몰아 넣자니 그렇게 됐을 땐 또 초과 수익은 또 환수를 해야 되고 기술은 뺏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네. 정말 이제 골머리를 썩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 모든 기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머리 아픈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옛날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끼어가지고 참 고생합니다, 우리나라. 자, 그럼 독이 든 성배라는 게 딱 맞네요. 그렇죠. 네. 안 마실 수도 없고. 자, 그러면 각자 도생이란 말이 또 굉장히 재밌게 또 와닿습니다. 어떻게 좀 전쟁을 또 해야 될까요? 참 이제 요즘 이 세상이 각자 도생이라는 키워드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살아서 그냥 보자 이거죠. 네. 잘 알아서 좀 살아남고 그 다음에 이제 웃으면서 인사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고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제 사실 이 반도체 지원법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 왕따 시키자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완전 줄 세우는 거죠.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공급망을 중국을 제외시키고 재편하자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그렇죠.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혹은 뭐 IRA 가이던스 또 이번 달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의 RMA도 좀 있으면 발표가 될 예정이고 다 중국을 어느 정도는 이제 배제를 시키면서 공급망을 재편하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반도체 지원법은 완전히 이제 자국의 어떤 이 자국주의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앞세워진 그런 법안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스탠스가 이제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다만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 쪽에 어느 정도는 항상 비중이 크게 쏠려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슈퍼올의 어느 정도 위치를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 협상을 잘해야 될 것 네, 같아요. 협상을 그럼 네. 굉장히 좀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결론적으로 반도체 지원을 안 받을 것이냐 네.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중국에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보조금을 받는 게 당장에는 이득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이 워낙에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지원금이라도 받고 그 다음에 생산 시설을 좀 확충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공장을 지금 이제 미국에다 짓고 있는 건데 네. 파운드리가 결국에는 이제 이 팹리스에 굉장히 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팹리스를 지원을 하면서 이제 이 미국에 또 팹리스 기업이 다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파운드리 이 공장을 많이 세웠다라고 했을 때 또 상대적으로 이 연관성 그리고 이제 이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가까운 땅덩어리 내에서 그 그렇죠. 시너지가 있겠네요. 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뭐 협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좀 잘 꾸려 나갈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일단은 미국의 직기는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한번 반도체 수출 동향을 한번 또 이제 이미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참 이 반도체 월별 수출액 증감률입니다. 심하네요. 예, 정말 이제 많이 좀 급감을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이제 1년 만에 이 수치 자체가 엄청나게 급락을 한 상태죠.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사실 이 수출을 이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그쵸, GDP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이렇게 수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는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의 비중을 좀 크게 가지고 있어요. 수출에 대한 부분들 미국보다 훨씬 큽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미국은 중국에다가 이제 거점 만들지 말아라, 투자하지 말아라 이제 이러한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일단은 줄을 좀 잘 서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를 이제 여기서 중국에다가 더 하지는 못할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국의 당장에 좀 눈치를 봐야 될 거고 그쵸. 그러면서 또 이게 어려운 게 중국에다가 그렇다고 이제 지금 이미 생산 거점이 있는 상태인데 중국이 지금 이제 외자 기업들 돈 이제 유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 접습니까 그렇다는 네. 거를?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눈치를 줄 확률이 있다라는 점. 그건 거의 100% 아니에요. 네, 미국에서 자꾸 이제 이 투자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그렇죠. 미국에 투자를 뭐 이제 거의 이제 이 몰아서 하게 되면 네. 중국에서도 당연히 눈치를 주겠죠. 압박을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강국 사이에서 우리가 약간 반도체 쪽으로는 이제 중간에 끼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단 정부에서 조금 이제 나서줘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처를 미국이나 중국에 국한을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국에 안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미국에 안 지을 수는 없을 텐데 일단 투자처가 지금 최근에 뭐 인도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외 아시아 국가 혹은 이제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생산 거점을 좀 늘릴 수 있을 만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기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아가 중국 시장 안 되니까 유럽이나 이제 인도 쪽에서 굉장히 점유율 끌어올리면서 역대급 수익 나타내고 있잖아요. 때문에 반도체 쪽도 이제는 중국 쪽에 너무 많이 쏠려 있었던 생산 거점을 이제 점차적으로 퍼져 나가게 해야겠죠. 당장이 줄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퍼져 나가게 하면서 이제 이 미국이나 중국에 상대적으로 좀 덜 휘둘릴 수 있게끔 이러한 이제 법안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의 방법 없습니다. 이 반도체 이 미국 지원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최대한 이 협상을 해야겠죠. IRA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는 이러한 법안에 예외가 될 수 있게끔 어찌됐든 이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D램이라는 그리고 이제 메모리 쪽에서는 확고한 위치를 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놓고 갈 수는 없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때문에 이러한 이 협상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예외적인 사항이 생길 수가 있게끔 일단은 협상을 잘 해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투자처를 늘려나가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우리가 슈퍼 을이니까 그렇죠. 그럼 을로서 두 나라를 대상으로 잘 이렇게 딜을 하면 그냥 협상을 잘 해야죠. 그러면 협상을. 최대한 국익을 땡기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네요. 자, 그럼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지원법은 말씀드렸듯이 독이 든 성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제 우리가 이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좀 잡아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에 완전히 좀 비중을 이제 실어서 이 투자를 진행을 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국가들의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을 좀 이제 좀 늘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지 이러한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을 좀 자주 봐야겠네요. 이게 계속 바뀔 때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반도체, 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어찌됐든 끌고 가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방향성에 따라서 또 이제 이 중소, 이 따라가는 또 벤더사들이 어느 정도 또 이제 맞춰가면서 투자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여전히 올해 가장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지원법은 이 미국 자국 위주의 이런 법안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늘려 나갈 건 이제 확실한 거거든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의 상황은 투자를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해서 선두를 치고 나가야지 확연하게 좀 세계적인 점유율을 끌고 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 기업의 고민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이제 감산을 하지 않고 투자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반도체는 여전히 우리 시장의 다크호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눌림 구간이 나올 때마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좀 모아간다. 라는 이제 이러한 전략을 좀 이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과 SK하이닉스보다는 아무래도 역시나 이 벤더사들 혹은 이제 2차, 3차 쪽을 좀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2차, 3차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최근에 이제 딱 요 세 가지 섹터였던 것 같거든요. 미세 공정에 대한 부분과 AI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다 맞네요. 최근에 이제 요렇게 가장 성장성이 기대되는 반도체 섹터고, 뭐 미세 공정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하우스, AI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파운드리 쪽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나마 미세 공정 쪽이 그래도 가장 많이 눌렸더라고요. 뭐 동진 세미킴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미세 공정 쪽은 눌릴 때마다 모아가면 굉장히 좀 쉽게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AI 반도체나 디자인 하우스 하우스는 상대적으로 이제 약간의 트레이딩 성격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사실 이쪽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적이 크게 나오는 종목군들이 없거든요. 미세 공정 쪽은 지금 실적도 이미 잘 나오고 있고 성장성도 굉장히 뛰어나서 그냥 눌릴 때마다 모아가면 최근에 동진 세미캠의 흐름을 보게 됐을 때 굉장히 그냥 눌릴 때마다 그냥 반등 잘 나오면서 수익 쉽게 줍니다. 근데 이 종목군들은 약간의 또 이 테마의 성격도 띄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나올 때마다 트레이딩 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지금 그냥 전쟁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쟁이 이제 예전에 그냥 총을 들고 했다면 이제는 반도체 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전쟁에서 살아남을 만한 여러 전략들이 나올 거고 이제는 그러한 전략에서 어느 정도는 이 무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을 잘 선별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답이 좀 나왔죠. 이슈가 나올 때마다 변화를 잘 주어야 된다. 김영일 전문가한테 이슈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